자, 2단원 레벨 3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몫이 1.577일 때 나머지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몫은 바뀐 소수점을 따라가고요. 나머지는 원래 소수점을 따라가잖아요. 그 문제를 보시면 원래 소수점 자리가 17점 여기에요. 그럼 여기 따라서 쭉 내려오면 소수점이 여기 찍혀야 되는데 앞에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줘야 되니까 여기 채워주면 답은 0.0084인데 대부분 실수한 사람들이 0.084 해서 많이 틀렸거든요. 요거 자리수 정확하게 라인 맞춰서 내려오는 거 조심하세요. 답은 0.0084입니다. 자, 2번 어떤 수를 2.4로 나누어야 될 것을 잘못해서 4.2로 나누었더니 4가 되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하면. 자, 그러면 첫 번째 풀이 어떤 수를 네모라고 먼저 지정을 하고요. 식을 써보면 어떤 수를 실수로 잘못해서 4.2로 나누었으니까 나누기 4.2 했더니 결과가 4가 되었습니다. 4. 그리고 우리 먼저 어떤 수를 구해야 되니까 어떤 수는 4 곱하기 4.2 해서 처음 어떤 수는 16.8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으니까 따라서 바르게 계산하면 처음 수 16.8에서 원래 2.4로 나누어야 되니까 바르게 계산하면 2.4로 나누면 정답은 7. 그래서 답은 7입니다. 7. 다음 문제 3번 넘어가겠습니다. 3번 색상을 한번 바꿔볼게요. 쌀 142.48을 한 봉지에 2.74kg을 담아 팔려고 합니다. 한 봉지에 6,000원씩 받는다면 쌀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네요. 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쌀의 봉지 수죠. 쌀이 몇 봉지 있는지 쌀의 봉지 수를 먼저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의 봉지 수는 전체 쌀 142.48kg을 한 봉지 2.74로 나누면 52봉지가 나오죠. 내 책에서 한 봉지에 6,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쌀의 금액은 전체 금액은 6,000원 곱하기 52 해서 31만 2천원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31만 2천원. 다음 4번은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왔는데요. 자, 먼저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부터 먼저 해볼게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에요. 사다리꼴 넓이. 그럼 질문에 있는 대로 숫자를 채워 보겠습니다. 아랫변은 8.72 윗변은 2.8 곱하기 자 높이를 모르니까 여기 그대로 높이는 네모라고 하고 나누기 2 했더니 책에서 넓이가 40.3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식을 간단히 한번 해보면요. 8.72 더하기 2.8 하면 이 부분이 11.5이죠. 11.52 네모를 구하면요. 40.32에서 여기 나누기 2가
오른쪽으로 옮기면 곱하기 2로 바뀌고요. 여기 11.52 곱하기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누기 11.52 이렇게 되겠죠. 그럼 먼저 앞에 40.32에 2를 먼저 곱한 다음에 11.52로 나누면 먼저 40.32 곱하기가 80.64니까 80.64 나누기 11.52 하면 정답은 7. 그래서 답은 7cm가 정답입니다. 자, 사다리꼴 넓이 공식 한번 다시 중요하니까 외워보겠습니다.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때 이 나누기 2가 오른쪽으로 가면 곱하기 2로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먼저 사다리꼴 넓이에서 먼저 곱하기 2 해주고 나눌 때는 아랫변 더하기 윗변 이 계산한 결과로 이렇게 나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2.4리터의 휘발유로 20.4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리터로 휘발유 1리터로 달릴 수 있는 거리, 휘발유 1리터를 채우고 달릴 수 있는 거리를 먼저 구해보면 2.4리터로 20.4를 달리기 때문에 20.4 나누기 2.4 이 부분 계산하면 8.5km가 나옵니다. 기름 1리터를 넣고 8.5를 달렸는데 이 사람이 가고 싶은 거리가 433.5km이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야 될 휘발유의 양을 구하고 싶으면 433.5를 1리터로 갈 수 있는 8.5km로 나누어 주면 총 내가 필요한 휘발유는 51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1리터가 정답입니다. 6번. 6번은요, 원래 처음 땅이 가로가 17.6m고 세로가 5.3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변화를 줬는데 어떻게 줬냐면 가로를 7m 줄였어요. 가로를 7m 줄이면 가로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17.6에서 7을 빼면 가로가 10.6으로 줄었네요. 10.6m. 그런데 땅 넓이가 변화가 되지 않고 처음 넓이랑 땅 넓이가 같게 되었어요. 그때 그럼 세로 길이는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모르니까 일단 네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풀이는 처음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직사각형 넓이, 직사각형 넓이를 먼저 구하면, 처음 넓이를 구하면 가로 17.6 곱하기 세로 5.3 그러면 넓이가 93.28 제곱미터가 나왔는데 바뀐 직사각형 넓이도, 바뀐 직사각형의 넓이도 같다고 여기 나와 있죠. 같다고. 따라서 이 바뀐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가 10.6, 세로는 모르니까 네모, 넓이가 변화되지 않고 똑같다고 했으니 93.28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모를 구하면 네모는 93.28 곱하기가 우변으로 넘어가면 나누기로 바뀌어서 10.6 따라서 네모는 계산하면 8.8이 나와서 이 부분이 8.8이에요. 근데 질문은 바뀐 세로의 넓이가 아니고 얼마를 더 늘려야 합니까?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처음 세로가 5.3이었죠. 그래서 마지막 식 따라서 늘어난 길이는 8.8에서 처음 5.3 세로의 길이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5. 그래서 답은 3.5m다. 이러면 정답이에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가로를 늘렸지만 땅 넓이가 지금 변화가 되지 않은 거죠. 땅 넓이가 지금 변화가 되지 않았다. 땅 넓이가. 그래서 첫 번째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줍니다.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를 먼저 구해주면 93.28인데 바뀐 직사각형 넓이도 동일하게 93.28이다. 그래서 바뀐 세로를 구하니까 8.8. 늘어난 길이는 빼주면 3.5가 되었습니다. 자, 7번. 자, 7번은요. 먼저 개념 정리를 먼저 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특수하게 요 부분이 직각인 경우에 이 부분을 밑변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직각으로 표시하고 높이로 봐도 되지만 여기가 직각이면 이 부분을 밑변으로 보고 요 부분이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를 높이라고 봐도 같은 삼각형이라면 넓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 와서 풀이를 시작을 하면 밑변을 27로 보고 27 곱하기 높이를 기역으로 보고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이렇게 한 삼각형의 넓이나 같은 삼각형이니까 이 부분을 밑변으로 보고 16.2 밑변으로 보고 여기 직각을 확인하시고 여기를 높이로 봐도 같은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밑변 21.6은 높이. 왜냐하면 직각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삼각형 넓이 공식에 나누기 2 했을 때 이 등호가 성립되는 이유는 밑변과 높이가 주어졌을 때 같은 넓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계산을 하면 양쪽에 나누기 2가 똑같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없애면 간단한 식이 나와요. 27 곱하기 기억한 거나 16.2 곱하기 21.6 한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억은 16.2 곱하기 21.6을 먼저 계산을 한 후에 여기에 곱하기 27이 오른쪽으로 옮겨가면 나누기 2 해서 1번 계산한 후에 이렇게 두 번째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과가 7 해서 기역 부분 높이는 7cm 이렇게 나와요. 아니네. 이게 12.96이 나오네. 죄송해요. 자, 이 부분을 계산을 하면요. 1번 부분이 1번 계산한 부분이 349.92가 나오고요. 나누기 2 27로 나누면 27로 나누면 여기 27이 여기 27이에요. 나누면 정답은 12.96 여기 12.96 정답은 12.96cm 이게 정답입니다. 요 부분을 한 번 더 삼각형에서 여기 직각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걸 밑변 이걸 높이 이렇게 계산하는데 여기에 직각 표시가 있으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 곱해도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이거 곱한 결과랑 이거 곱한 결과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직사각형의 색깔 칠한 부분의 넓이가 10.4일 때 직사각형의 가로를 구하라. 여러분 색깔 칠한 부분을 가만히 보면요. 몇 조각이냐면 조각의 개수가 지금 이렇게 나누어졌죠. 1, 2, 3, 4, 5, 6, 7, 8 조각인데
색깔이 칠해진 부분이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이네요. 8조각 중에서 4조각의 색깔이 칠해져 있으니까 이 색깔 칠해진 부분은 전체 넓이의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근데 그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10.4기 때문에 여기서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색칠한 부분의 2배가 될 거니까 10.4 곱하기 2 해서 20.8. 전체 직사각형 넓이는 20.8 제곱센티미터. 그런데 지금 세로가 나와 있네요. 따라서 가로를 구하라고 하면 넓이를 세로로 나누면 되지요. 그럼 넓이 20.8을 세로 2.6으로 나누면 답이 8 하고 나오네요. 8cm. 자, 9번. 9번은 수카드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리인데 나눗셈을 만드는데 그때 중요한 게 이거네요. 몫이 가장 크게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몫이 가장 크게 되기 위해서는 큰 수를 가장 큰 수를 가장 작은 수로 나눌 때 그때 몫이 가장 크게 되겠죠. 그럼 수카드 5개를 이용해서 소수 두 자리를 만들 때 가장 큰 수는 9.75가 가장 큰 수고 남은 수카드로 가장 작은 수를 만들면 1.5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계산하면 7.5. 그래서 여기 9.75 나누기 1.3 하면 7.5. 이게 답이에요. 다음 10번. 자, 10번은 집에서 영화관까지 거리. 집에서 영화관까지 거리는 요거 3.36km이고요.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는 0.7이네요. 그러면 식은요. 집에서 영화관까지 거리 3.36 나누기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 0.7로 나누면 되지요. 계산하면 4.8 해서 정답은 4.8이에요. 개념 설명을 선생님이 하나 추가를 하나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8은 2의 몇 배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이 뜻이 무엇이냐면 8을 계산을 할 때 기준을 2라는 막대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몇 개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8은 2라는 막대기를 기준으로 4개가 들어가니까 4배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식은 8 나누기 2 해서 4가 나오는 결과 다른 결과는 만약에 8은 4의 몇 배이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8이라는 수를 재는데 4라는 막대기를 기준으로 재겠다 이런 어도거든요. 8은 4가 2개 들어가죠. 그리고 8을 4라는 막대기를 기준으로 재면 2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식을 쓴다면 8 나누기 4는 2 이렇게 하는 것처럼 A는 B의 몇 배이냐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식으로는 A 나누기 B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집에서 영화관까지 거리는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의 몇 배이냐 묻는다면 집에서 도서관 가는 거리를 집에서 영화관 거리를 집에서 도서관 가는 거리로 나누어 주면은 똑같은 이유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 11번. 10번하고 유사 문제가 지금 나왔네요. 아버지 몸무게는 이렇게 주어라고 생각을 하고 정수기 몸무게의 몇 배입니까? 이러면 아버지 몸무게 나누기 정수기 몸무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지금 아버지 몸무게는 나와 있는데 이 정숙의 몸무게가 지금 직접적으로 힌트가 안 나오고 간접적으로 숨어 있기 때문에 옆에서 별도로 정숙의 몸무게를 구해야 돼요. 자, 먼저 아버지는 지금 72kg으로 나와 있고 옆에 어머니는 아버지 몸무게 0.8배라고 했으니까 어머니 몸무게를 구해 볼게요. 자, 어머니 몸무게는 72, 이 아버지 몸무게의 0.8배. 그러면 57.6kg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수기는 어머니 몸무게의 0.5배라고 나왔네요. 따라서 정수기 몸무게는 어머니 몸무게 57.6에다가 0.5를 곱하면 28.8kg 하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여기로 돌아올게요. 자, 아버지 몸무게는 정숙의 몸무게의 몇 배냐고 물었기 때문에 아버지 몸무게 72를 방금 우리가 구한 정숙이 몸무게 28.8로 나누어 주면 정답이에요. 11 나누면 2.5배 해서 답은 2.5배가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짐이 2.5톤을 실을 수 있는 트럭이 있는데 상자 한 개 무게가 36.5예요. 자, 나누어 주면 되는데 지금 단위가 톤하고 킬로그램하고 다르기 때문에 단위를 환산을 해서 1kg은 다시 1톤은 1000kg이기 때문에 2.5톤은 1000배를 하면 2500kg이죠. 따라서 2500kg을 한 상자 무게 36.5로 나눠주게 되면 68하고 나머지는 18이죠. 왜 자연수까지 구하냐면 우리가 별도로 말하지 않아도 상자의 개수는 자연수를 말하기 때문에 자연수 부분까지만 몫을 구하고요. 나머지는 별도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실을 수 있는 상자의 개수는 68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3번. 5시간 30분 동안에 341을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 먼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2시간 동안에 12km를 달린다 이렇게 되면 1시간에는 12 나누기 2 해서 6km를 달린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먼저 5시간 30분을 시간으로 바꿔서 나눠줘야 됩니다. 첫 번째, 5시간 30분은 30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나누기 60, 60분의 30, 2분의 1 해서 5.5시간이죠. 5.5시간. 결국 5.5시간 동안 341km를 달리기 때문에 따라서 1시간 동안 달리는 거리는 341 나누기 5.5 해서 62km를 가는 거예요. 1시간 동안에는 62km를 가는데 이 차가 2시간 15분 동안 달린 거예요. 그럼 2시간 15분이 몇 시간인지 바꿔야 되는데 여기에 15분을 시간으로 바꾸려면 2시간 하고 플러스 15를 60으로 나눠줘야 되거든요. 자, 나누면 4분의 1시간이네요. 4분의 1시간. 그래서 4분의 1시간은 결국은 2시간 15분을 시간으로 바꾸면 2.25시간이 되겠네요. 2.25시간. 2.25시간. 왜냐하면 4분의 1은 100분의 25라서 0.25시간이 돼서 앞에 2시간과 합해서 2.5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1시간에 62km를 가는데 2시간 15분, 즉 2.25시간을 달렸기 때문에 거리는 2.25시간에다가 달린 62를 곱해주면 139.5km가 나와서 답은
14번. 14번은요. 먼저 움직이는 시침과 분침은 속력이 있어요. 자, 속력을 먼저 계산을 하면 시침과 분침 시계는 12개로 나누어지니까 이 한 칸은 30도가 되죠. 왜냐하면 360도를 12칸 1, 2, 3, 4 이렇게 해서 12로 나누면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30도인데 분침은 이 30도를 가는데 분침은 요 1까지 가는데 6분이 걸리는데 6분 동안 30도를 갔기 때문에 1분 동안에는 6분이 아니고 5분이죠. 5분. 다시 분침은 1까지 가는데 1의 분침이 있으면 우리가 5분이라 그러잖아요. 5분 동안에 30도를 간 거예요. 즉 1분 동안에는 6도를 움직이는 게 분침의 속력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침은 요 한 칸을 가는데 1시간이 걸리죠. 1시간은 60분이고 즉 60분 동안에 30도를 움직였기 때문에 1분 60으로 나누면 1분 동안에는 0.5도를 움직인다. 따라서 시침의 속력은 1분의 0.5도이고 분침의 속력은 1분의 6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다시 분침은 1분의 6도를 움직이고 분침은 1분의 6도를 움직이고 분침은 1분의 6도를 움직이고 시침은 1분의 0.5도를 움직인다. 시침은 1분의 0.5도를 움직인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이제 풀어 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만약에 3분 시계가 시간이 3분이 흘렀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시침은 분침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분침은 아까 1분의 6도를 움직인다고 했는데 지금 3분이니까 분침은 3분 동안에는 6 곱하기 3을 해서 18도를 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침은 1분의 0.5도를 움직이는데 만약에 3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면 3분 동안에는 0.5 곱하기 3을 해서 1.5도를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맞게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요. 몇 분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는데 X분이 흘렀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X분이 시간이. X분 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네모분이라고 할게요. 시간이 네모분이 흘렀다고 생각을 하면 시침은 1분의 0.5도를 가니 0.5 곱하기 네모만큼 지금 간 거고요. 분침은 1분의 6도를 가는데 네모분을 갔으니까 6 곱하기 네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속도가 빠르냐면 분침이 더 빠르기 때문에 분침에 간 거리 6 곱하기 네모에서 시침에 간 거리 각도죠. 0.5 곱하기 네모를 빼면 거기가 176도다. 이렇게 해서 네모를 구하면 32가 나오는데 그래서 정답은 36번인데 요 풀이 1은요. 방정식을 배운 학생은 가능한데 방정식을 배우지 않은 학생 입장에서는 어려우니까 두 번째 풀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풀이 두 번째는 시침과 분침은 1분에 6과 0.5의 차이 5.5의 속도 차이를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분침이 6도로 빨리 가고 시침은 0.5도 늦게 가니까 1분이 지나면 둘 사이에는 5.5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차이가 얼마가 나 있냐면 176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176을
속도차 5.5로 나누면 36분 후에 176만큼 벌어져 있겠다 하고 계산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방정식을 배우지 하는 학생은 풀이 1 말고요. 풀이 2로 계산하면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정답이 32분인데 12시에서 시작했으니 12시 32분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15번. 자, 15번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14cm랑 14cm 두 개가 이렇게 겹쳤는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또 14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필요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14에서 겹친 0.5를 빼면 여기가 13.5cm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시작되는 부분 여기서부터 겹치기 전까지 여기까지가 또 13.5예요. 13.5. 그러면 이 13.5가 테이프가 지금 몇 장인지 모르니까 네모장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13.5가 13.5cm가 네모게 생기는데 지금 겹치기 전까지 갔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도 만약에 겹치고 여기도 겹쳤다면 땡땡땡땡 가서 마지막 장수에 요 겹치는 부분 전까지만 지금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전까지만. 그럼 요 부분은 추가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하기 0.5 이 결과 전체 길이가 162.5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은 13.5 곱하기 네모는 162.5 빼기 0.5를 해서 네모는 162 나누기. 자, 넘어가서 나누기로 바뀌겠죠. 13.5. 그래서 테이프는 총 12장이었다. 정답은 12장.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내용을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별도의 질문